유미 기자 나왔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하드웨어를 제일 잘하는 이종철 기자 나왔습니다. 네, 이종철 기자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우리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를 만들었죠? 네, 이번에 퀄컴이 PC용 반도체 스냅드래곤 8CX 3세대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스냅드래곤 8CX 3세대요. 네네, 맞습니다. 어렵네요, 이름도. 근데 네네. 사실 이것만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퀄컴의 PC용 칩 관련해가지고 이번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PC용 칩 관련된 얘기였까. 네네. 이번에 새로 퀄컴이 선보인 것이 PC용 칩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PC용 칩인데 예. 이제 퀄컴이 계속 PC용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서 한번 좀 얘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해보려고요.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퀄컴은 그동안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어 온 회사인데 네네. 그동안 뭐 인텔이나 이런 데서 주로 해왔던 네네, 게 PC용 맞습니다. 칩이잖아요. 네네. 그 시장에서 퀄컴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저기 이종철 기자님, 네, 지금 PC칩 새롭게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전에도 예전에 퀄컴이 PC칩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그 설계를 같은 설계를 사용했었어요. 같은 설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매년 이제 무슨 시리즈 이렇게 내면서 네네. 그거를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게 네네. 이제 스냅드래곤 8CX 시리즈였죠. 아,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재설계를 하겠다. 아, PC만을 위해서? 네, 네. 오. 그래서 초창기 애플 칩 설계 담당했던 네네. 멤버들이 회사를 차렸었는데요. 누비아였나? 누비아요. 이름이? 누비아. 누비아를 퀄컴이 네네.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퀄컴 그 누비아의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네네. PC용 칩셋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제 그 퀄컴 안에서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PC 시장의 플레이어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랑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유미 기자. 네네. 이 퀄컴이 PC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지금 당장은 물론 퀄컴이 네네. 경쟁력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게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PC는 대부분 다 윈도우 기반으로 운영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윈도우는 X86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게 인텔이나 뭐 AMD나 이런 곳에서 주로 만드는 반도체가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뭔가 하거든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그 회사들이 주로 쓰는 거 그게 네네. 주류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일단 네. 이 퀄컴이나 애플에서 만드는 반도체 구조와는 다른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네. 같이 혼용하기에는 다소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윈텔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윈도우랑 인텔을 네네, 합친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두 기업 간의 관계가 꽤 깊고 네네. 이게 198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 보니까 그때 회사가 있었나요? 1890년이 아니군요. 1980년대 1890년이면 선생님 큰 웃음 감사합니다. 네네. 예. 어디부터 다시 말할까요? 1980년도에는 유미 기자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네네, 시절에 맞습니다. 네. 저도 제가- 안 태어났습니다. 82년에 태어나셨죠. 제 나이 TMI 밝히지 마세요. 감사하고요. 네. 네. 네네. 그렇게 두 기업 간의 관계가 꽤 깊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는 네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암 아키텍처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전혀 있었거든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기반으로 운영되는 PC는 대부분 X86 아키텍처를 쓰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암 아키텍처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PC 해요. 시장에서요, PC 시장에서. 그런데 암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저전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배터리 오래 쓸 수 있다. 네네, 배터리를 네. 오래 쓸 수 있다 보니까 배터리 정겹다. 좋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모바일 기기에는 주로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AP,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네네. 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말하는데 네. 이게 주로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저전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장점을 얘기하자면은 가격이 X86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X86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반도체를 아예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쵸. ARM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비용이 저렴하고 코어를 늘릴 때에도 그냥 그 라이선스 비용만 제공을 하면 되니까 코어를 늘릴 때에도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ARM 기반 아키텍처도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조에 더 유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비용도 더 맞습니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겠지만 근데 전 사실은 PC라는 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엔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좀 다소 없을 것 같은데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한글 돌아갑니까? 한글은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퀄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PC칩을 만드는 이유가 시장에서는 뭐 저전력이라는 이런 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퀄컴은 왜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종철님? 일단은 저기 퀄컴이 모바일 쪽에서는 초강자인 건 맞아요. 맞고 초강자. 맞는데 이제 그 스마트폰도 옛날에는 블루오션이었지만 지금은 레드오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시장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PC도 뭐 레드오션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방면으로 확대를 해서 그 PC만 만든다는 게 아니라 PC 네네. 프로세서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서버 쪽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서버는 무한대로 열린 시장인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원래는 퀄컴이 다 해먹고 있었는데 네네. 삼성 엑시노스가 이번에 GPU 업데이트를 하면 좀 잘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네. 독점하던 시장에 경쟁자들도 나타났다. 네. 엑시노스는 지금까지 뭐 퀄컴 비슷한 성능 정도였는데 AMD랑 이번에 네네. PS5에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스테이션? 네. 네네. GPU 업데이트를 예정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퀄컴 제품의 지금까지의 최대 문제가 GPU 성능이 그냥 그렇다. 왜냐하면 그래픽 성능이 모바일에서는 떨어지면 네, 그렇죠. 네. 모바일에서는 그렇게 높은 GPU가 필요 없었는데 네네. 이 점차 수요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뭐 되게 화질 쨍쨍한 그래픽 쨍쨍한 게임들도 많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 또 ARM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줬기 때문에 퀄컴이 가만히 있을 수는 사실 자신감을 좀 얻었겠네요. 없죠. 네. 여기에, 네.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네네. 퀄컴이 이번에 사업부를 조금 개편을 했어요. 사업부를요. 네. 조직 개편을 했단 네네. 말씀이시네요. 원래 이제 네. 라이선스나 로열티 수익 이런 데 관련한 사업부는 네네. QTL이라고 해요. 뭔가 네. 귀엽네요. 퀄컴 테크놀로지 라이선싱 네. 사업부문과 그리고 네네. QCT라고 퀄컴 CDMA 테크놀로지스라고 여기에서 주로 반도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QCT 사업부를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네. 곳에 들어가는 핸드셋, RF, 뭐 라디오 프리퀀시 예, 예. 부분, 그리고 IoT, 자동차 이렇게 네 부분으로 세분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PC용 반도체 개발은 IoT 사업부에서 이제 담당을 한다고 해요. 그게 어떤 네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IoT 사업부랑 연동한다는 거는 그거죠. 이제 스마트폰이 어떤 IoT 기기들의 컨트롤 타워가 이미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PC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PC로 퀄컴 칩의 제어하는? 가장 네네. 큰 장점이 뭐 성능도 좋지만 모뎀이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 명령어를 모뎀이랑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다른 칩에 없는 퀄컴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바로바로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모든 네. 제품들이. 애초에 그 통신을 돌릴 때 이미 네네. 명령어랑 일치켜서 할 수 있는 기능, 퀄컴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모든 가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집에 이제 그 새 가전 네. 들어오면서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해서 말을 다 꺼버렸습니다. 시끄러울 것 같아요. 막. 아니 자다가 말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전에 카카오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이 카카오 미니? 카카오 미니인데 걔가 밤에 갑자기 새벽에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놀랐는데. 너무 무섭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퀄컴이 PC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강자가 있잖아요. 네네. AMD나 또 네네. 인텔, 그렇죠. 네네. 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애플의 사례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네. 이제 애플 덕분에 ARM 기반 PC 칩이 좀 그 점유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지난 3분기에 이제 상승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네. 성능 자체는 이제 ARM이 X86한테 성능이 주저지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벤치마크 뭐, 이런 데서요? 네네, 뭐 예를 네네. 들자면 이제 애플에서 냈었던 M1 칩 같은 경우에는 네네. 훨씬 인텔을 탑재했을 때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네. 그만큼 호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X86이 ARM보다
인텔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는 그런 인식은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력이나 뭐 비용이라던가 네. 이런 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RM에 대한 기대도 업계에서는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네네. 퀄컴한테도 유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퀄컴한테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인텔은 자체 생산 라인을 지금 계속 아, 구축을 하고 있고 네네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자체 공급이 가능한데 퀄컴은 파운드리한테 맡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TSMC나 삼성에 주로 퀄컴이 맡기고 있는데 보통 TSMC에 맡길 때에는 일단 애플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보통 아, 맡길 때. 그러다 보니까 제일 짱센 네네. 고객사니까. 네. 네, 제일 짱센 네. 고객사가 애플인 건데 네네. 그러다 보면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그쵸. 이 부분에서는 퀄컴이 조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아, 있다. 그럴 수도 볼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잘 돼야지 뭐 팔릴 그쵸? 텐데 이제 우리 좀 긍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이렇게 뭐 부정적인 전망이라던가 뭐 제품의 단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네네. 애플과 퀄컴의 어떤 사업 구조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OS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네네. 그 칩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있고 네네네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ARM 기반으로 전환할 때 소프트웨어를 전환할 수 있는 통역 번역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전환할 수 있는 툴을 같이 내놨어요. 아, 그럼- 그 언어를 바꿔서 예. 소프트웨어와 OS 하드웨어를 다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겠네요. 네네. 그런데 퀄컴이 이걸 하려면 아이고. MS와도 협의해야 되고 배가 산으로 가겠는데요? 그렇죠. 제조사 그 기기 네네. 제조사들이랑도 협의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 애플처럼 속도를 빠르게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게 그래서 서피스 프로 X가 나왔을 때도 그 MS 소프트웨어는 잘 들어갔어요. 네네. 오피스 같은 건 잘 들어갔는데 오피스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일만 하는 컴퓨터. 정말 지옥이네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퀄컴이 PC 칩을 생산을 한다고 치면 이거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어느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 반도체 수급난이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듀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듀얼로, 보고 예. 있어요. 이게 TSMC랑 삼성이랑 둘 다 맡길 아까 가능성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그렇죠? 둘 다 맡길 거로 보이는데 먼저 맡길 곳은 TSMC가 좀 더 우세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네. TSMC가 좀 더 CPU 계열이나 컴퓨팅 칩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우세한 게 있기도 하고 네네. 이미 TSMC가 사실 파운드리 경쟁력 부분에서는 삼성보다 좀 더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아, 지난번에 네네. 파운드리 얘기를 한번 하기는 했지만 네네. 삼성은 모든 걸 다 하는 곳이고 TSMC는 딱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데다가 네네. 업력도 길고 에코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TSMC에 맡기는 게 좀 더 유리하기는 해요. 가장 네네. 좋은데 이게 파운드리 수급난으로 이제 그쵸. 반도체 기업들이 호되게 당했거든요. 네네. 맡기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반도체 수급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생산 라인을 이제 듀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거 뭐죠? 안전빵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 네네, 건 그쵸,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네, 그런 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퀄컴 우리 이제 아까 파운드리 얘기하면서 그 애플 얘기도 잠깐 네네네. 나왔었잖아요. 근데 애플하고 퀄컴이 뭔가 분쟁이 있나요? 아 이전에 있었고 네네. 최근에는 좀 관계를 회복한 거였는데 좀 그 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네네네. 이제 원래 애플과 퀄컴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2016년 네네. 이제 좀 분쟁이 시작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퀄컴이 LTE 모뎀 칩 관련 특허를 독점했다라면서 네네. 과징금 1조 300억 원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동안 LTE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 특허를 퀄컴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LTE 특허를. 네네. 네. 그리고 거기에다 애플이 가세해서 아이폰의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네. 당시 아이폰 한 대 가격에 5% 로열티를 지불해라 이거 엄청 라고 센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한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니까 음. 애플 측에서도 퀄컴이 독점적 지위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했다라면서 2017년에 최대 27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를 270억 했어요. 달러면 한국 돈으로 네네.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약 30조 원이라고 돼 있긴 한데 네네네네. 딱 네, 270억 달러로 네. 얘기를 했는데 퀄컴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로열티 지급 계약을 위반했다. 내기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70억 달러 규모의 맞소송을 또 제기를 했어요. 아,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분쟁을 하다가 네. 좀 극적으로 합의를 한 게 5G 때문인데 아, 이제 LTE 안 쓰니까요. 네, 그렇죠. LTE를 안 쓰니까. 이제 과거의 기술이다. 네, 그리고 애플은 네. 5G용 아이폰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제 애플이 특허 분쟁으로 퀄컴 모뎀 칩 공급이 끊겼잖아요. 거기다가 인텔 모뎀 칩을 그래서 탑재를 하려고 했는데 인텔이 이 부분에서 약간 부실한 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텔이 그 5G 모뎀 칩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이제 추가 공급처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애플이 다시 5G 칩 다시 나한테 줘라고 하면서 네. 다시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아, 네. 이거 문제 없다는 거죠, 이제? 네, 지금은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아, 애플이 네. 이제 2023년부터 직접 제작하기로 했거든요. 아, 칩을.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예.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아, 이게 뭐 기업 세계에서는 언제든 완전한 적도 완전한 동지도 없다더니 그렇습니다. 화해하자마자 또 예, 이런 일이 있겠네요. 오늘 종천의 퀄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퀄컴이 좋은 칩셋을 만들어서 저도 굉장히 가벼운 노트북, 아, 오래가는 노트북을 갖고 다니고 싶은데 사실 지금 제가 서피스 프로 X를 써본 네, 이후로도 그게 잘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서피스 프로 X가 가벼운 칩셋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퀄컴 칩이 들어간 거. 네네. 아, 네. 아니, 기술 기업들의 이런 얘기들이 되게 먼 얘기만은 아닌 게, 진짜 그런 칩을 만들어지면 당장 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거니까. 그쵸? 아마 지금 태블릿 PC만큼 노트북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활용 시간이 네네. 훨씬 길어지거나. 아, 네. 맞아요. 뭐, 어쨌든 그 배터리라도 안 들고 다니면 그게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퀄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배우미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철 기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